실행하시고 70에 70짜리 사각형을 가운데다가 그리도록 할게요. 사각 형태 그리기로 그릴까요? 아니 밑에 사각 형태 그리기로 중심을 기준으로 70에 70짜리를 하나 그려주세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그리려고 하면 힘드니까 5에 30짜리 하나 그리고 35에 60짜리를 그리고 계속 쌓아 올려보자고요. 그리고 지우고 가운데 걸 그리고. 그래서 사각 형태 그리기 아래 중심을 기준으로 30에 5짜리 사각형 5짜리 사각형을 여기다 그려주세요. 자, 또 적용을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이 보면 60에 35짜리 사각형을 동일하게 그려주세요. 60에 35짜리 사각형을 여기다 하나 더 그려주시고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에 13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20에 13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50에 12짜리인 오브그라운드 형태의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브그라운드 형태의 이 폭이 50에 높이가 12인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하게 눌러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나누기 지우기로 나누기라는 기능으로 가운데 거 두 번씩 클릭을 하셔야겠죠. 나누기라는 기능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중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닫으면 되니까요. 자, 수점선으로 그냥 여기는 닫아주시고 필렛을 유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괄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유괄 일단 안에는 표시가 안 돼 있네. 자, 여기는 유괄 여기는 그냥 5알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알 정도. 자, 필렛 6 여기죠? 그냥 다 잠깐만요. 위에 잘못했네. 맞고 여기 양쪽 네 군데 유괄 밑에 위에 네 군데는 그냥 3알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표기가 안 돼 있는데 3알로 해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죠. 그 다음에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12에 17짜리 사각형 하나 사각 형태 그리기 천천히 사각 형태 그리기 12의 높이가 17인 사각형 하나
오브그라운드가 아니라 사각형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풀 오브그라운드 형태로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이번엔 오브그라운드 형태로 15 너비가 57에 15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57에 15로 오브그라운드 형태로. 그 다음에 적용 한번 눌러주시고, 밑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근데 요거는 삼각형을 그리고, 자 21에 12짜리 그러면 너비 오브그라운드가 아니라 사각 형태로 그리고 12의 높이가 21에서 6을 빼야 되겠죠. 21 마이너스 6을 해서, 어이구, 15로 하나 그려주세요. V 눌러주세요. 자, 나누기로 가운데 마찬가지로 지워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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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시고, 여기도 두 번 클릭해 주시고 위에도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끝점에 작은 화살표를 해서 끝점으로, 끝단점에서 끝점으로 반경이 6인 홀을 그려주세요. 두 개의 포인트로 여기랑 여기랑 위로 대충 그리고 반경이 6. 그리고 나머지도 유갈로 4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유갈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다시 이어주시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은 못따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못따기는 여기다가 C를 넣어 줄게요. 못따기 요소하고 0.3C 하는 길에 빨간색으로 하던지 아니면 그냥 0.3C로 할게요. 0.3C 그대로 빨간색 안 하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뾰족한 데를 못따기를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외곽을 돌리진 않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선이 떨어진 건 이어줄게요. 트림에 한 요소 트림으로 확대를 해서 여기를 C까지 천천히 그려주세요. 천천히 여기를 C까지, 반대도 여기를 C까지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해주세요. 기다릴게요. 천천히 해주세요.
천천히 그리세요. 천천히. 아직 소리 나니까 천천히 그리시고. 네, 다들 그리신 것 같으니까 다 그리고 나신 다음엔 항상 중복이 돼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리거나 도면을 편집한 후에는 마우스 오른쪽 파인드 오버랩 한번 꼭 선택하고 엔터 하세요. 저는 아예 중복이 안 되게 그랬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클린업 눌러가지고 전부 다 정리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제 급하니까 못따기를 2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되는 것보다 한번 지워주고 시작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지우고 해주시면 됩니다. 꾹 누르시고, 자, 원점은 여기로 잡아서 이미 사각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후에 시작을 할게요. 드로잉, 이동해. 자, 원점으로 이동을 눌러서 앞면 여기를 시작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앞면을 하게 되고 이제 다음 도면부터는 앞뒤로 다 가공을 하게 돼요. 앞뒤로 가공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안 보는 경우, 보는 경우, 원점을 옮기는 경우, 그냥 쓰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머신에서 밀링, 그래서 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클릭을 해서 포스트를 반하기다 라고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디폴트 작업하셔도 돼요. 작업 기본값으로. 저하고 이제 출력이 나갔을 때만 내용이 틀린 거니까 드릴 사이클하고 사이클들이 이제 제가 드린 거에서는 사이클이 조금 틀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포켓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재 상태, 소재부터 잡아야겠죠?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공작물 설정 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굳이 뭐 대강 모서리로 안 잡고 소재를 다 그려놨으면 그냥 요걸 잡아도 돼요. 사각 형태 공작물 드로잉 엔터 하면 Z가 두께가 없기 때문에 자 X-35, Y-35의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이제 스케치가 된다. 여기 육면체 기준으로 Z가 0인 상태, 그러니까 Z가 제일 높은 점을 기준으로 여기서 위에가 20T를 가지고 있다 하시면 되죠. 아래로 하고 V를 눌러주시면 돼요. 소재가 설정이 되겠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소재 1. 이제 2024부터는 공작물을 여러 개를 잡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확인. 자, 이제 사각 형태는 놔두고 이제 안에 포켓들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닫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열려 있잖아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진입점을 찍고 들어가서 포켓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으로 내가 안 걸리는 만큼 대충 평행선 그리기로 내가 10π&m를 쓸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나는 6mm 떨어진 지점부터 지점에다 점을 찍을 거니까 평행선으로 6을 하나 그려줄게요. 자, 가공 경로 창에서 작은 화살표를 누르고 여기서 포켓을 들어갈 겁니다. 포켓. 자,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점을 아래를 찍어 여기다가 진입점을 하나 찍어 주시고 시작 위치 그 다음에 체인 여기 걸겠죠. 근데 이제 체인이 이렇게 가겠죠. 확대를 해서 이만큼 이만큼 같은 색깔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 하니까 확대를 꼭 하셔야 돼요. F1을 눌러서 이만큼 확대를 하고 여기를 찍어야 돼요. 첫 번째 찍는 점에 아래 이렇게 가겠죠. F2 그죠? 여기까지가 맞아요. 여기까지. 자, 방향이 잘못되신 분들은 요걸 누르면 이렇게 될 거고 시작 방향은 바꿔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V 눌러주세요. 자, 제가 지금 조금 잘못된 것 같은지 한번 해보고요. 공구 시작 방향을 아까 뭐 스타트를 한번 눌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병엔드밀 도용의 정의 18 엔드밀 적성의 마무리 얼마죠? 2,500에 대충 넣을게요. 2,000에 뭐 8,000을 간다라고 넣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황상용이니까 R 넣을게요. R 그죠? 자, 이 왼쪽 창은 원래 이제 공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작업 기본값을 기준으로 할 거냐에 따라 이걸 쓸 건지 여기다가 이제 넣어 놓으면 스택 간격이나 이제 우리가 측면 가공률이 황삭 때 50% 70% 주잖아요. 그 값을 공구를 선택할 때마다 얘를 기준으로 이제 Z 스택 간격이 선택할 때마다 바뀌게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윤곽 가공 뭐 절대 안전 높이 진입 높이 바꾸고 절대값 깊이 보통 쓰는 값 이렇게 바꾸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죠. 그걸 기준으로 따라오게 하는 게 작업 기본값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하고 공구를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건 여기에서 공작물 설정에서 공구 설정 창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절삭 파라메타 홀더 우리 지난주에 했으니까 한번 넣어볼까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홀더 굳이 안 그려도 홀더에 가서 목록 열기 얘도 마찬가지로 공구 관리자에서 바꿀 수가 있고요. BT40 ER이나 SK10짜리로 할까요? SK10 SX10 10에 90짜리 10에 90 기본 흔하게들 많이 있는 길이는 18짜리니까 40mm 이렇게 절삭 파라메타. 근데 제가 지금 파일을 또 안 가져왔네. 이걸 홀더를 나중에는 꼭 그릴 일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왜냐면 안 보이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체크를 모델링을 띄워놓고 충돌 체크를 봐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무튼 제가 뭐 찾아보고 예를 들어 이제 지그까지 다 그려져 있는 상태 뭐 이런 걸 한번 예제를 들어 보여드릴 거예요. 2D 못따기 진입 1에 0.3 황삭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제 황삭이니까 처음 스타트는 거의 대부분 황삭이니까 0.1 0.1 남겨 있을 거고 황삭 일반이 아니라 지금 열려 있잖아요.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린 포켓 닫힌 체인의 포준 포켓을 사용한다. 이대로 해주시고 퍼센테이지 그대로 쓸게요. 앞으로 공구 반이 50% 넘으면 가운데 더 넘어간 거죠. 그대로 하고 진입 동작에 우선은 고속 절삭으로 되어 있고요. 60% 잡혀 있네요. 다음에 0.5 자, 진입 동작은 헬릭스가 우선순위로는 잡혀 있지만 지금 진입점을 찍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와도 되기 때문에 5%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삭은 빼고요. 정삭은 빼고 황삭이니까 링크에서 절대, 증분, 절대 우리 지난번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건들 일이 없죠. 이제 OPS 파일 덮어 씌웠잖아요.
다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쓸 때는 바이스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얼마로만 기본 세팅이 돼 있으니까 5 넣어주시면 돼요. 하고 절삭류도 켜져 있을 거예요. 항상 확인 한번 눌러보면 점을 찍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간격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정삭을 넣어도 되고 간격을 좀 줄여주세요. 위에가 안 나온다 라고 하면 패턴을 바꾸던지, 아마 이 고속절삭에서 가공 간격을 중간에 한번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 중간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를 줄이던가, 아니면 여기 빠르지 않다 정상에서는 뭐 다른 패턴으로 바꾸면 좀 나올 거예요. 이런 거나 이런 거나. 그냥 간격을 한 번 더 지나갈 수 있게끔 45% 한번 놔볼까요? 네, 그럼 여기 한 번 더 툴패스가 들어가게 되죠.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가나? 여기까지 한번 찍고, 근데 우선순위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포켓에서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기계에 무리도 덜 가고 하려면 패턴이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고속으로 잡아주셔야 무조건 코스 패스에 R이 들어간다는 거를 강조해야 돼요. 그래야 얘가 눈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요. 좁은 구간에 그냥 쿡 찍고 황상류 잔삭 들어가려면 이미 먹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무조건 R을 들어가야 된다예요. 짧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길으면 이렇게 해서 한번 지나가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야죠. 가공 경로 포켓 동일하게 점 하나 찍고 체인 걸고, 근데 좀 확대해서 여기를 찍어야지. 색깔이 똑같으니까. 색깔을 바꿨으면, 밑에를 바꿨으면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여기를 찍어주고, 방향은 필요 없고요. 동일하게 다 동일하게 돼 있을 겁니다. Z 마이너스 얼마죠? 그렇죠. 밑에 값 재료 상단을 넣어줘야 돼. 근데 재료 상단이 나는 8mm, 5mm까지 가공이 돼 있고 여기를 10mm까지 가공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 주실 거예요. 자, 정삭을 하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못따기가 이제 여기가 간섭이 생기게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날 것 없앤 양을 조절을 해주는 거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바짝 붙여놓은 거예요. 자, 가공 경로 창에 작은 포켓 할 거죠? 얘랑을 컨트롤 C V. 자, 여기서 파라메타 공구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평엔드밀 18엔드밀 특성 마무리 다시 J 나 F 넣을게요. F 1800에 2000에 뭐 1000이든 8000이든 뭐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끝내기. 마찬가지로 홀다
해서 목록 열기 BT40 이번엔 정삭이어도 SK 10짜리 10에 90짜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에 90에 40mm. 절삭 파라메타 열린 포켓. 자, 제로 마이너스 살짝 줘야죠. 왜냐면 안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100분의 2 정도 주고. 자, 외곽에 한 바퀴만 돌면 안 되죠. 정삭을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삭 체크를 하고, 정삭에서 오픈을 체크를 하고 100분의 1만 뜨지 않고 가까운 지점에서 그냥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채면 100분의 1회가 100분의 1이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정삭만 한 바퀴 돌겠다라고 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스핀들 피드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보정이나 중복보정이 외곽 한 바퀴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진입뽑기는 당연히 활성화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혹시나 중복보정을 넣을까봐 접하계로 원과 직선이 두 가지가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0. 얼마씩. 혹시나 중복 보정을 넣는데 에러를 발생을 할까봐 이렇게 넣어주신 거고요. 교통 더 있고 하고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볼게요. 그러면 들어가서 바닥 치고 여기는 뭐 하나 둘 치고 여기까지가 황삭이죠. 정삭, 중삭, 이렇게 하고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뒤로 빠지겠죠. 맞았다가 다시 정삭하러 붙고 이렇게 이게 100분의 1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돌고 빠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센 부재야 한 번 두 바퀴 돌아갖고 안 나오더라고 한 번 더 넣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숫자만 고쳐주면 되죠. 두 번. 그다음 이거 하거나 반복 패스를 넣으면 공구 유지가 안 돼요. 스프링 패스 동일하게 뛰는 거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여기를 넣든지 여기 숫자를 넣어주시든지. 해주시고요. 자, 밑에서 포켓 열기 파라메타 공구 마찬가지로 찍고 정삭 파라메타 마이너스 2 바닥 제로 진입 동작 다 똑같고 정상만 활성화하고 100분의 1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특별하게 그래서 이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굳이 그렇게 많이 누르는 구간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하나 여기까지 오고 뒤로 빠졌다 붙었다 정삭하고 다시 오버랩 임의가 있으니까 2mm 더 넘어가서 뒤로 빠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정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한 거 시뮬레이터 한번 눌러보시고 못따기 들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 소재가 아까 잡았으니까 선택된 작업 모의 가공 키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홀더도 다 들어와 있고요. 바이스가 필요하면 바이스도 낼 수가 있고 들어가고 플레이 버튼 한번 더 누르면 이렇게 정삭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볼 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본 세팅을 루프하고 색깔을 다르게 할 때는 작업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공정이 이제 같은 공구로 윤곽을 하고 또 다른 윤곽을 했을 때 계속 색깔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구를 기준으로 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정사각을 안 먹었는지 볼 때도 편하실 거고, 그죠? 그래서 공구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정지 조건창에서 공구를 교환할 때, 왜냐하면 내가 스타트를 이게 쓸 때마다 공구를 충돌할 때도 당연히 쓰긴 써야겠죠? 충돌할 때 홀딱하게 다 그렸으면 하고, 공구를 교환할 때 한 번씩 서야 내가 공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아니면 빼먹었는지 확인을 하실 겸 그 두 가지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마우스 오른쪽 평면. 자, 못따기만 한번 들어가고 드릴 사이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못따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계속 더해져서 예제를 하는 거니까. 자, 가공 경로 여기서 윤곽 가공이 되겠죠. 윤곽 가공. 자, F1 누르고 확대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쪽을 클릭을 할게요. 자, F1 확대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색깔을 안 바꿔놨기 때문에 꼭 여기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아니네. 선택 취소. 여기죠. 꼭 여기를 잡아야 돼. 잡았고 확인. 자, 공구에서 마우스 오른쪽 세공구 생성, 챔퍼, 도형의 정의 6에 여기는 0.2에 숄더 지름 6, 속성의 마무리 1500이던 1800이던 1500에 2000에 여기는 1000이든 8000이든 놓을게요. 자, 끝내기 한번 놓아줄게요.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당연히 2D 못따기만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로 쓰는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1에 0.3c나 보통 한 0.2c 정도 주실 거예요. 0.5까지도. 자, 이렇게 주로 쓰는 값이 돼 있을 거고, 진입뽑기에서 법선으로,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려 있잖아요. 열려 있으니까 그냥 접하게 갈게요. 접하게 1mm만 넣어 놓을게요. 하고 그대로 그냥 0으로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하고 내가 원하는 안쪽으로 못따기가 됐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못따기는 뒤쪽으로, 시뮬레이션을 보면 알긴 하겠지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뒤로 빠져주시고. 자, 요거 그냥 색깔 좀 바꿔 놓을까요? 이렇게. 자, 어차피 이렇게 따라가게 하게, 아니면 또 한번 눌러줘야 되니까. 자, 가공 경로 또 한번 윤곽 가공, 스타트를 여기서부터 오른쪽을 찍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이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구에서 챔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서 2D 못따기 1에 0.3c 하시면 되고요. 진입 뽑기는 이번에는 법선으로 가야죠. 수직한 방향 법선으로, 왜냐면 다니까. 법선, 수직한 방향 법선으로 씩하게 바꿔주시고 1mm. 또 공구가 들어갈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입하니까 축소도 해야겠죠? 축소도 하셔야 돼서 밑에 하단에
클릭을 하면 축수로 잡혀 있고 동일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우리가 바꿔야 될 건 Z값 마이너스 5mm 구간이라고 마이너스 5라고 Z값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확인하면 들어가서 하면 여기가 닿죠. 이럴 때 날끝 옵셋 못따기에 보면 절삭 파라메타 창에 가서 하단 옵셋이라고 되어 있는 구간의 양을 늘려줘야 된다라고 해야, 그러면 이 양이 두꺼워지니까 옆으로 더 내려가겠죠? 바닥으로. 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거와 이거의 합이 Z값을 내려가는 양이다. 그죠? 지금은 Z-1.3mm가 내려가는 거고 2를 넣으면 2.3이 내려가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 두 개의 합은 공구 반경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만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5나 2를 넣겠죠? 2를 넣고 이렇게 가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모의 가공을 한번, 밑에 한 칸 더 넣어야겠죠. 똑같이 동일하게 여기도 한번 잡아주세요. 처음 기준으로 오른쪽 챔퍼 선택해 주시고 절삭 파라메타 창 2에 0.3을 하던 동일하죠. 1에 0.3 동일하게 놓고 확인 한번 눌러. Z값을 외웠네. 마이너스 10mm 구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축소를 해야 안 닿는 거죠. 이게 좀 더 붙이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숫자값 바꾸면 돼요. 가공 간격을 잘 입력을 해서 안 닿을 때까지 더 붙이고 싶으면 여기서 55%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한 30% 정도면 될 거예요. 한 30% 정도 해볼까요? 붙으면 이거 먹어버리네. 30%가 안 되면 25% 할게요. 거꾸로 가야지. 40% 정도로 가야지. 35% 정도 할게요. 40%까지 가야 되나? 거의 닿죠? 32% 가요. 38%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조절을 해서 안 닿을 때까지 넣으면 면치의 양이 조금 더 줄 수가 있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아까 말한 대로 정확한 값을 내가 주로 쓰는 챔퍼의 사이즈를 알고 있으면 한 번만 정해놓으면 거의 그 값이 그 값이에요. 예? 딱 정해놓으시게 되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 가공을 다시 한번 눌러보고 포켓을 한번 따고 황삭이고요. 정삭. 색깔을 분리를 해놔야 정삭이 먹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있구나. 이제 챔퍼를 했을 때 또 챔퍼가 다른 색깔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었구나.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